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헝가리에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복지들이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거는 사실 월급이잖아요. 이제 특히 헝가리를 비롯해서 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조금 복지 혜택이나 월급 같은 게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단 저는 당연히 헝가리에서 일을 하던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월급 기본급은 200에서 300 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기본급 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기본급을 제외하고 그 외에 주거지원비를 준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복지 혜택들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 때문에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급에다가 이 주거지원비라는 걸 주기 때문에 월급 자체는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좋고요. 헝가리에 진출한 회사들을 보면 일단 그 대기업인 이제 제조업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좀 종종 있는 편이고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바쁜 데는 진짜 바쁩니다. 기본 막 6일, 5일이 기본이 아니라 한 6일이 기본 출근인 회사들도 있고 공휴일 이럴 때도 나가야 할 때도 좀 꽤나 있어서 그런 수당으로 받는 거가 좀 많아요. 그리고 헝가리 법상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할 때 수당을 주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야근을 할 경우에는 내 이제 월급에서 이제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1.5배가 야근 수당이고요. 토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2배를 줍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3배, 공휴일에는 4배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휴일에 일한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둘 다 주말인데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악용 아닌 악용을 해서 헝가리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주말 출근을 하루 해야 된다고 하면은 토요일보다 일요일을 골라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대리나 책임 이상으로 갈 텐데 대리를 기준으로 한 400에서 500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책임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대리에서 뭐 책임, 과장 이렇게까지 점프업 하는 그 금액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원에서 대리로 점프할 때가 진짜 그 갭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때 진짜 월급이 확 오르고 그 이후에도 사실 월급이 좀 많이 오른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사원에서 2, 3년 정도 하면은 많이 했다 하고 보통 많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국을 와도 급여 차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대리나 책임 그 이상으로 이제 경력직으로 가셨던 분들은 한국으로 올 경우에 급여가 너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한국으로 못 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못 오는 것보다는 약간 안 오고 싶은? 왜냐면 굳이 같은 일 하고 같은 직급인데 헝가리에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한국으로 오려고 해도 약간 주저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갈 수 있는 이제 항공권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항공권은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입사를 하게 된다 했을 때 보통은 한국에서 이제 화상 면접 이런 걸 보고 헝가리로 가는 시기인데 그럴 때 한국에서 헝가리 가는 편도 티켓을 회사에서 해줍니다. 보통 거의 다 해주고요. 헝가리는 다 해줘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채용 공고들도 막 보거든요. 그러면 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이나 뭐 숙식이나 이런 제공 같은 그런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드물게 있는 편이고 해봤자 있어도 거의 숙식 지원 약간 해주는 정도이고 항공권을 해주는 한국 회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헝가리는 항공권이 거의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갈 때 편도 티켓을 해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갈 수 있게 휴가 차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항공권을 왕복으로 회사에서 끊어주는데요. 이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해외에 살다 보면 사실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요. 한 반년에서 한 10개월 정도 되면은 진짜 한국이 그립거든요. 막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한국 카페 맛있는 데도 가고 싶고 그냥 그 한국의 모든 게 막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로는 한 10개월이 약간 그 쿨타임이 다 차는 그때인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조금 한 2주 정도 휴가를 갔다 오는 편이고 그래서 한국 가는 것도 사실 헝가리는 그래도 유럽 내에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조금 항공권이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항으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4년까지만 해도 부다페스트에서 인천 가는 노선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폴란드 항공인 에로티, 로트 항공도 다녔고 그리고 대한항공도 취항을 해서 대한항공 이렇게 두 개가 다녀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에로티가 25년부터 미국 노선에 취항을 하겠다고 하면서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인천 직항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르샤바 경유로 가는 것만 남아있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다녔을 때는 기준으로는 거의 매일 진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비행기가 있어서 되게 날짜 고르기도 조금 수월했고 그리고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100에서 200만 원 하는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매년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이제 항상 쇼핑, 막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 그리고 한국 음식 이런 거 냉동식품 만약에 다른 직원이 한국을 간다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내가 갈 때 이렇게 부탁받아가지고 몇 개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국 휴가 가면은 나도 또 부탁을 하고 근데 뭐 대신 너무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거는 솔직히 좀 미안해서 그거는 양심상 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거는 이제 뭐 약간의 화장품 정도나 아니면 먹는 거 뭐 냉동식품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헝가리 법상 휴가가 기본 20개부터 시작을 해요. 고졸인데 바로 이제 20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본 20개를 받을 수 있고요. 만 25세가 넘어가면 21개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한 3살 정도 더 나이를 들 때마다 휴가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알려면은 그 휴가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더보기란에 더 걸어둘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나이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휴가 개수가 늘어나고요. 자녀 유무에 따라서 자녀가 몇 명 있는지에 따라서도 휴가가 더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은 휴가가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은 휴가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휴가가 많아도 사실 한국에서는 약간 휴가 쓰기 좀 눈치 보이고 이런 게 아직 있잖아요. 근데 헝가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유럽 자체에 그런 휴가는 나의 권리이고 당연한 거고 내가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막으면은 진짜 큰일 나고 그래서 그런지 좀 한국인들한테도 그래도 조금 휴가를 쓰게끔 이렇게 권장을 하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편인데 휴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냐면 일단 한국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보통 2주를 가요. 그러면은 2주를 가면 휴가를 10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휴일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끼고 간다 했을 때 딱 2주를 가면은 휴가를
생으로 10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휴가를 아끼려고 이제 공휴일 같은 거, 유럽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이랑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그때 껴서 가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보통 가는 편이고, 회사에 따라서 3주 이상도 보내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 보내준다고 해도 그 휴가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3주까지는 조금 그렇고, 보통 2주에서 2주 반 정도? 그 정도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은 휴가가 21개라고 했을 때 이미 10개를 쓰면은 반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11개로 1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머리를 잘 굴려서 정말 알차게 써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휴가 아끼려고 한국을 안 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보통 한국 휴가 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한국을 무조건 가야 돼서 한국에 좀 많이 몰빵을 하고 남은 걸로 이제 연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은 마인드가 여름 휴가랑 겨울 휴가가 무조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약간 여름 휴가 안 가냐, 뭐 겨울 휴가 가냐,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그 헝가리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이 무조건 휴가를 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그때 되면은 진짜 회사가 좀 텅텅 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비가동 기간이라고 해서 공장 라인을 아예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으로만 돌리는 비가동 시즌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무조건 비가동 시즌에 휴가를 써야 하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휴가를 못 쓰고 그때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비가동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최대한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회사들은, 저는 물류회사를 다녔는데 저희 고객사가 어쨌든 다 제조업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휴가 가거나 이런 시즌이 되면 저희도 좀 한가해져요. 약간 그때 좀 맞춰가지고 쓰긴 하는데 좀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한 번씩 다녀와서 휴가 같은 거는 막 그렇게 못 쓰진 않았어요. 다 쓸 수 있었고, 대신에 이거는 제가 사원이니까 괜찮았는데 약간 팀장 이상급으로 가게 되면은 휴가를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뭐 안 가시는 건지 못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팀장부터는 일단 밑에 직원들 다 휴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백업 해주느라 바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지만 어쨌든 휴가를 보통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를 쓸 때 눈치 보이진 않을지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눈치가 덜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을 했듯이 헝가리 애들이 무조건 가기 때문에 걔네도 가니까 저희도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안 보내주면 이거 역차별이잖아요. 물론 좀 한국인이라고 약간 헝가리인들보다는 조금 더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휴가를 쓰는 게 좀 자유롭고 그렇게 눈치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날에 쓸 수 있고, 네, 진짜 바쁠 때 너무 양심 없이 쓰지만 않으면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씹카드라는 게 있어요.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씹카드라는 게 있어요. 씹이 이제 헝가리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씹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현금성 복지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맹점들에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일을 받는다거나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거기서 그 카드로 대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주는 데랑 안 해주는 데랑 진짜 반반이에요. 일단 저희 회사는 안 해줬는데, 그 이유가 이 씹카드를 직원들한테 주려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된대요. 그 헝가리가 원래 워낙 세금이 좀 높긴 한데, 이제 근로자 기준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이 33.5%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는 세금도 높은데 그만큼 그 씹카드를 해줬을 때 회사에서도 내는 세금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마 한 3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내는 만큼 그 정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세금이 너무 비싸서 안 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옛날엔 더 좋았던 게 23년도까지만 해도 그 마트에서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24년부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트에서 쓸 수 없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못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쏠쏠하게 잘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점심에 대한 건데 한국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전부 점심을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식으로 밥을 줍니다. 공장 있는 회사들은 보통 구내식당이 있어서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고 구내식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은 없어서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니면은 멀지 않으면은 이제 한식당을 가서 저희가 직접 밥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간혹 가다가 점심 제공이 아예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시내에 있으면 그래도 식당을 가는 게 조금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내 쪽이 아닌데 밥을 안 주면은 또 싸가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웬만한 회사들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식이 막 엄청 그립지는 않더라고요. 매일 한식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회식할 때도 거의 한식당 아니면 중식당을 가서 한식이나 이런 거는 좀 못 먹지는 않아요. 한식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그립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진짜 회사마다 다른 건데 차량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 지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출퇴근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셔틀버스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 셔틀버스가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공장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은 직원이 많고 하는 회사들은 셔틀버스가 있어서 거기는 따로 차량 지원을 해주진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셔틀버스를 해주니까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셔틀버스가 없는 회사들은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시내가 아니라 집에서 멀다 외곽에 있다 하면은 출퇴근을 못하니까 그럴 때는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데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팀별로 한 대를 준다던가 어느 정도 직급 이상 그래서 보통 책임을 기준으로 주거든요. 책임이나 뭐 팀장 이렇게 만약에 우리 팀 팀장님이 차가 있다 나머진 차가 없다 하면은 팀장님 차를 타고 같이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한 게 저희 회사가 그랬거든요. 팀장 이상은 무조건 차 한 대, 그리고 책임까지도 차를 줬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팀에 책임이나 이런 게 없다 하면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대리인데도 그냥 차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니까 사실상 팀에 차가 한 대 정도밖에 없어요. 많은 데는 뭐 두세 대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 팀은 이제 한 대였거든요. 근데 3명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소리를 못 내는 거죠. 퇴근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아직 일이 안 끝났다. 또는 퇴근을 안 한다 하면은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만이어서 제가 퇴사할 때 유럽 지사 본부장님?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회사에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 이런 거 다 말해보라고. 정말 곤란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차량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걸로 출퇴근을 같이 하려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왜냐면 저희 회사는 야근 수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도 야근 수당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저녁을 주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트나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빵 같은 것도 못 사와요. 음료수 이런 것도 못 사오고 그냥 키친에 있는 그냥 커피 머신 그리고 물 이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식을 따로 쟁여놓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서 뭐 한두 시간이고 기다리면서 돈도 못 받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이 남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을 했었는데 뭐 안 고쳐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셔틀버스가 훨씬 나은 것 같고, 어쨌든 셔틀버스가 없는 회사들은 차량을 지원을 해주고 보통 책임 이상은 돼야지 해주고 팀장은 무조건 한 대씩 해줍니다. 아니면 직원이 너무 적은 회사이다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진짜 회사 규모나 회사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유류비는 지원을 해줬는데 주차비는 지원을 안 해줘서 주차장이나 그 길거리 주차할 때는 그냥 저희가 다 사비로 주차비를 냈었습니다. 그건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빠뜨렸는데 주거지원비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헝가리에서 현재로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복지 혜택이 주거지원비 해주는 거랑 항공권 해주는 거, 이 두 개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부수적인 거고. 근데 이 주거지원비를 어느 정도 해주냐면은 그 부다페스트에서 원룸 또는 뭐 투룸 뭐 이런 1.5룸, 투룸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기본 20에서 30만 포린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집값이 꽤나 비쌉니다. 근데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확실히 집도 엄청 크고 넓고 풀옵션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데 집 얘기는 다음에 다뤄볼게요. 예전에는 23년도까지는 집값이 20만에서 25만 포린트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진짜 매년 엄청 올라요. 한 20%씩 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집 매물을 보면은 볼 때마다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집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는 게 헝가리고, 그래서 24년도에는 25만 포린트 아래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구하려면 그 이제 가구 하나도 없는 데거나 아니면 진짜 낡은 집이거나, 그러니까 좀 너무 노후되거나 좀 이렇게 좀 너무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집들이라서 좀 살기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평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이제 집 계약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1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걸 사기보다는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웬만하면 풀옵션으로 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내외로 집값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25만에서 30만 포린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그거를 이제 복지로 따로 빼서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 포함으로 줘서 좀 기본급이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출근하면은 기본급이 세다 보니까 야근 수당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그건 좋았어요. 이거는 사원 기준으로 이 정도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직급이 좀 더 있다 하면은 당연히 직급에 따라서 약간 주거지원비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비싼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헝가리 현재로 살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일단 정말 헝가리 기준인 거고, 서유럽으로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은 없으니까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헝가리나 이런 동유럽 쪽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저렴한 이런 나라들 경우에는 이런 복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